연간 70억 달러 상당 규모인 기호용 마리화나 산업.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21살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기호용 마리화나의 구매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마리화나 구매가 쉬워지다 보니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 한타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주의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튜디오에 이우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의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것이 지난해 1월이죠. 네, 지난 201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 발의안 64가 통과되면서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됐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기존의 의학용 또는 치료용 마리화나에 더해서 21살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오락용 또는 기호용으로 마리화나를 일정 부분 사용하고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이후 실제 시행은 지난해 바로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법안에는 사실 개인의 마리화나 구매와 허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죠. 네, 그렇죠. 대상은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21살 이상의 성인 누구나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매하거나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리화나를 재배하거나 소지할 수도 있는데요. 그 기준은 철저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남용과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돼 있어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제한. 원 언스라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하면 28.5g 그 이상을 가지고 다니거나 또 이제 그 심지어는 이제 합법이 됐으니까 집에서 마리화나 그 플랜트도 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 사람당 6잎, 6플랜트만 키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레지던트가 아니라도 캘리포니아 안에 있다면 마리화나를 사거나 그리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직접 할리우드에 있는 한 마리화나 업소를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네. 입장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간단한 전산 등록만 마치면 누구나 간단히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굳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민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는 마리화나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네.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타주에서 온 여행객의 경우 소속 주 정부에서 발행한 성인 인증이 가능한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누구나 마리화나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화나 판매업소들이 유난히 헐리우드 지역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이게 재밌는 게 LA 카운티 기준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업소들이 할리우드에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네. 시정부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LA시는 업소마다 30%의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네. 할리우드시의 경우는 25%로 한 5%가량 낮았습니다. 할리우드시가 마리화나 판매를 통한 세수를 좀 기대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낮게 세율을 책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이나 아니면 타주 방문객의 이제 구매가 자유롭다 보니 마리화나를 사기 위해 캘리포니아를 방문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죠. 사실 마리화나에 대한 인식이 많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연방법으로 마리화나는 마약류에 속하는 불법적인 약물입니다. 네. 상당수의 다른 주에서도 마리화나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정확한 통계를 보면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는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 미시간, 워싱턴 등 모두 10개의 주에 이제 10개의 주가 속하고요. 네. 의약용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주는 33개 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캘리포니아에서 구매한 마리화나를 불법인 타주나 해외로 가져갈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한국인 관광객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이와 관련된 제품들의 한국 밀반입 건수가 무려 30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LA가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마리화나를 밀반입하는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북미 지역에서 대마류가 합법화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관세청에서는 밀반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2월에 3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8년도 단속 실적이 그 전해에 비해서 3배 정도가 증가해서 상당히 크게 올라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관세청이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리화나를 구하기 쉬워진 만큼
이를 몰래 반입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 한국 정부에서도 캘리포니아주에 잦은 방문을 하거나 네. 대마에 관련된 형사 입건 전력이 있을 경우에 입국 시 아주 확인 절차를 하는 요주 인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 중에서는 영주권자와 또 특히 장기 체류자를 볼 수 있는 유학생들이 마약 사범으로 상당수가 입건되고 있습니다. 여기로는 들어갈 때 입국할 때 그냥 아무나 무작위로 잡아서 검사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합법적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합법적인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법을 따르듯이 미국 사람들은 미국법을 따르는 거지만 한국 분들은 아직 미국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잠깐 한번 경험해보고 가셨다가 하시면 분명히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마리화나는 무조건 사법 처리 대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한국 국적자가 비록 마리화나가 합법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를 접했다 그리고 구매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한국 국적자나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모두 한국에 마리화나를 반입하다 이제 체포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추후 한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 원칙 중에는 속인주의 외에 속지주의 원칙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대한민국 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시민권을 따신 분이라 하더라도 대마를 가지고 들어가시거나 한국에서 지인들에게 전달하실 경우에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처벌받게 됩니다. 한국에 마리화나가 반입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원래 마리화나는 연초로서 특유의 향이 있다 보니까 네. 반입이 쉽지는 않은데요. 최근에 마리화나 합법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관련 파생 상품들이 정말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찾아갔던 업소도 사실 연초보다는 오일, 그리고 캔디, 초콜릿 등 다양한 형태의 마리화나 파생 제품들이 팔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유행하고 있는 그 전자담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캡슐에도 마리화나 성분을 넣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소진품 안에 살짝 넣어서 반입하는 형태가 지금 한국에서 주를 이루고 있고요. 단속이 무작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적발된 건수보다는 이제 반입되는 건수가 훨씬 더 많다고 추정이 가능하겠죠. 네. 또 우편으로 밀반입하다 걸리는 사례도 있는데요. 지난해 인편과 우편을 사용해서 한국으로 마리화나를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모두 242건입니다. 우편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구매자뿐 아니라 판매자 역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마리화나가 합법화인 캘리포니아주 거주민일 경우라도 한국으로 이를 배송하는 행위는 한국 법에 따라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한국에 대마류를 밀반입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배송한 사람들도 한국법에 따라서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한국에 다시 들어올 때 입국 금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서 이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우수 기자가 마리화나 제품들이 정말 다양하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때문에 마리화나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쉬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마이너들의 사용이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마리화나는 1년 전만 하더라도 엄연한 마약류였던 만큼 네. 환각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만 그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에 비범죄화 인식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한했을 때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삶이나 현실에 대한 불안감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진짜 그냥 간단하게 자기가 그냥 친구들이 다 하니까 너도 한번 해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들 막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뭐 친구가 하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 작은 기대감 같은 게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정에서 오는 문제라든지 이제 특히 또 어린애들은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거의 다 친구들이 하니까 너 한번 해볼래? 그래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마리화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해야만 그 심각성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부류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네,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료용 목적의 마리화나 복용자입니다. 마리화나는 사람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네. 의사의 처방전을 받은 환자들이 이제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력을 요하는 자, 그러니까 그 작가나 예술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업무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마리화나를 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리화나의 주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그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CBD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그런 경우 때문에 상당수 이제 그 예술가들이 이런 약물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환각 자체에 목적을 둔 사용자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그 기호용 마리화나, 그러니까 오락용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 즉 환각의 목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마리화나를 복용했을 때는 굉장히 좀 환각 상태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런 마리화나에는 보통 그 THC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오늘 제가 그 스튜디오에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그 THC 성분이 들어간 젤리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겉보기에는 뭐 일반 식품과 별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크게 차이가 안 보이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건 누구나 쉽게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정말 젤리 형태로 만들어진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젤리가 맞습니다. 네. 이 뒷면을 보시면은 이제 마리화나 젤리를 한 알에서 세 알 정도를 복용을 하고 나면 90분 이후에 환각 효과, 이펙트가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이가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환각 효과를 이런 젤리라는 식품을 통해서 느끼게 될 수 있는 마리화나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젤리를 먹고 환각이 빠진다. 사실 담배처럼 피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감도 없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겠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푸드 형태 마리화나 제품이 반입 역시 한국에서는 단속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콜릿이나 젤리 제품 뒷면이나 앞면에 아까 보신 바와 같이 THC 또는 CBD라는 성분 표기가 되어 있는 함유 제품은 네. 절대로 구입을 하시거나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젤리나 사탕을 밀반입하다가 이제 한국이나 타주로 이제 밀반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적발된 사례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대마초 자체에서는 상당히 강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소지하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없앤 제품들이 미국에 유통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자담배에 끼우는 대마 카트리지라든가 젤리, 초콜릿, 술 같은 제품에 대마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제품에는 캐나비스라든가 THC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접하기도 굉장히 쉽고 그리고 복용하기도 쉬운 것이 이러한 마리화나 변형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네, 마리화나이란 약물운전, 즉 DUI라고 이제 불리는 그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요. 네. 마리화나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경우에 사실 그 만취 상태, 음주 상태만큼 위험한 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각종 그 사고와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리화나를 피면서 운전한다는 것 자체는 술에 취해서 만취해서 음주하는 것과 똑같고요. 반드시 마리화나를 혹시 차에 갖고 다니는 것 자체가 솔직히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저기 법으로 정해진 게 뭐냐면 왜 이런 뚜껑이 있는 거라든지 그런 마리화나를 전문적으로 포장하는 용지 안에 마리화나가 있어야 되고 또 운전석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마리화나를 갖고 있다면 그게 트렁크에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마리화나를 복용하고 운전할 경우에 환각 증상으로 각종 사고의 위험이 높고 실제 흡연을 하면서 운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사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LA시가 최근 마리화나 판매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문제를 조금 더 줄이겠다는 취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계산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초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이제 시행될 때까지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주와 시정부에 상당한 세수를 안겨다 줄 것이다. 이런 좀 계산들이 깔려 있었는데 네. 사실 아직까지 시행화가 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음성적으로 판매되는 마리화나가 더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당연히 세금도 전혀 걷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LA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합법적인 판매 업소를 180개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잘 지켜지지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 면허 없이 불법으로 제조되고 판매되고 유통되다 보니까 이제 시정부에서도 상당한 그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난주죠. 불법 판매 업소들에게 네. 강제로
전기와 물을 끊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마리화나를 그 제조를 할 때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전기도 많이 필요하고요. 물도 굉장히 많이 네, 필요하죠. 다큐멘터리에서 저희가 많이 접했듯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면허가 없는 세금을 내지 않는 업소를 대상으로는 마리화나 자체를 재배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그 시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왜 이런 법들이 이 마리화나 합법화가 되면서 시행되지 않았었나, 왜 기존에 조치가 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지적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To shut down the water and power to illegal operators of cannabis businesses in the city of Los Angeles. It's an important step for us to making sure that we can encourage people to pursue legal operations, and more importantly, it's important so that we can protect our neighborhoods. And we're going to probably continue to fix. 고칠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this is a brand new policy, brand new law.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당초 주정부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다는 점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앞으로 주정부의 세수 확보와 올바른 마리화나 유통을 위해 어떤 방안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네,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만큼 그 올바른 유통 구조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아직까지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마리화나가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양에 비해서 월등히 많으니까요. 네. KYCC가 제작한 한인타운의 인근 마리화나 유통 지도를 보면요. 학교와 공원 인근에서 그 마약들, 그러니까 마리화나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이 점을 표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양들이 사실 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양입니다. 모두 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따라야지만 이런 음성적 거래가 차단이 되고 합법적인 업소를 통해서만 제한된 마리화나가 공급될 수 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 공급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안타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1년의 기간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제품에 대한 올바른 취급과 관리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호수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지 1년. 합법화는 무분별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또 지역에 따른 올바른 법규 준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